박은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전공 세미나 중에서도 특히 전공 워크샵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 저와 함께 또 한 학기 공부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여기 아래 보이시죠? 네, 박은하 교수입니다. 저는 교양학부에서 영어 과목을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또 이렇게 융합소프트웨어 학과에 그 전공 세미나 과목 2개를 하게 됐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워크샵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워크샵 과목을 위해서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뉴스 기사라고 제가 이제 해놨죠. 특별한 책은 없고요. 그냥 제가 이제 발췌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링크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올려드리기도 할 거예요. 공지사항에. 그럼 먼저 수업을 하기 전에 제가 출석부를 좀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명단을 한번 불려보려고요. 왜냐하면 비대면이지만 그래도 이름을 한 번쯤은 또 우리가 불러봐야죠. 그리고 또 이 이름에 따라서 제가 토론이라던가 이런 거 필요할 때 또 불러드릴 거예요. 그러면 명단에 불려진 분들은 그 해당 주차에 또 내 의견도 좀 올려주시고 조금은 부담 없이 정말 이렇게 워크숍다운 기분으로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먼저 이름을 불러볼게요. 자, 김현진, 박상진, 서정재, 양혜린, 유경연, 유찬빈, 윤상석, 이덕희, 이현정, 조혜연, 최유섭, 허예림, 황상진. 자, 여러분 자기 이름이 불려졌을 때 내 이름이 있구나.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대답도 좀 네 한번 좀 화면에다 대고 하셨어요? 자, 이렇게 출석을 불러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자, 우리 곧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다 같이 힘내보도록 하죠. 자, 다양한 뉴스 기사인데 저는 좀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떻게 융합소프트웨어 전공학과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을 좀 발췌를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 어차피 뭐 컴퓨터에 관련된 것들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또 그런 거를 잘 하는 것만큼 주변 돌아가는 사회 현상이라던가 요즘 어떻게 또 그 기술이 또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영어 교육을 전공을 했는데 영어 교육에서도 이 AI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찬반양론이 많아요. AI가 선생님을 대체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 또 어떤 측에서는 선생님도 이제 앞으로 필요 없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도 얘기들이 오가고 있지만 저는 사실 그래도 선생님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지금 이제 요 시간인데 저희가 지금 한 학기 동안 할 내용을 제가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뭐 1주차부터 이렇게 쭉 이제 지금 내용을 뽑았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이게 첫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첫 주차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지사항에서 아마 그 링크를 하셨어도 되고 링크로 다운받으셨어도 되고 또 이렇게 제가 올려놓은 거를 보셔도 되는데 지금 이런 내용으로 아마 시작이 될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방향을 항상 할 때마다 이런 내용으로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시작되는 부분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2015년도 내용인데 제가 왜 2015년도 내용을 뽑았냐면 2015년도가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어떻게 지금 현상이 5년 뒤에 지금 또 바뀌었는지 요즘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세대잖아요. 그쵸?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차는 뭐 AI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세 번째 주차 빅데이터 얘기도 있고요. 뭐 인공지능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교육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는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전공으로 다루고 있는 어떤 그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또 요즘은 사실 그런 걸 잘 다루는 교수들이 또 뭔가 좀 대접을 받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 영어 교육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은 또 교재가 우리가 책만 교재가인 것이 아니라 멀티미디어로 이루어진 것들도 교재로 들어가거든요. 분류가. 그래서 굉장히 교육적인 문제에서도 좀 관심 이슈가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또 구주차 같은 경우는 뭐 인공지능은 사람의 일자리를 위협할까? 이거 굉장히 참 중요한 이슈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뭐 없어질 직업, 없어지지 않을 직업. 그런데 제가 이 과목 말고 그 전공 워크샵, 전공 세미나 과목 중에서 전공책 읽기 부분에서 제가 하나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사실 그 인공지능 AI가 업무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대체할 수는 없는 쪽의 내용으로 지금 제가 좀 다루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도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학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자, 좀 흥미로운 주제로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한 건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다가 나는 여기 분야에서는 요런 기사가 훨씬 더 흥미로웠는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가차없이 연락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 부분을 다시 또 추가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소개를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재밌는데 그래도 우리 비대면이지만 즐겁고 활기차게 수업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듣기 전에는요 항상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공지사항에 제가 이번 주차의 내용은 기사는 무엇입니다 라고 언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라도 확인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냥 일단 수업을 들으시면 되긴 해요. 그리고 공지사항에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문기사를 읽으시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1주차는 제가 이제 오늘 처음이라서 그냥 진행을 하게 됐는데 2주차부터는 공지사항에 쓸 거예요. 2주차의 주제는 무엇인데 이 부분 중에서 특히 어느 부분을 유념해서 읽어주시고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읽고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건데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신문기사 내용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몇 페이지 정도냐면요. 지금 2장하고도 지금 거의 2페이지 반밖에 안 돼요. 쓱 읽을 수 있어요. 그냥 쓱 읽을 수 있는 거니까 꼭 한 번씩 읽어봐 주시고요. 자, 강의를 들은 후에는 수업 중에 제시된 토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올리게 되는데 자, 여기서 모두에게 의견을 다 올리라고 하면 힘들죠. 자유롭게 의견을 다 올려주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강의 도중에 지정된 사람은 특히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여기서 명단을 불렀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우리 김현진, 박상진, 그리고 서정재 이 세 사람에게 자기 의견을 좀 올려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 세 분은 이건 저스트 예를 들은 겁니다. 이 세 분은 의견을 올려주시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또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로테이션이 될 거예요. 돌아가면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의견을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의견을 얼만큼 잘 어필하느냐 뭐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올려진 의견에 대해서는 물론 저는 반드시 피드백을 드릴 거고 다른 친구들도 수업을 들으시는 다른 친구들도 또 다른 학부의 의견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면은 아니지만 비대면을 통해서도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인터랙션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견을 올리는 기한 마감은 그 다음 주차 강의 시작 직전인데 요거는 제가 공지사항에 언제까지 올리라고 말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의견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학기 뭐 수업 그냥 그냥 기사 읽고 내 의견 생각하고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좀 가볍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했으면 합니다. 자, 지금 첫 번째 1주차가 주제가 SW 이거 뭐죠?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하고 인문인데 인문은 제가 속한 분야네요. 그쵸? 그 융합에 관련된 워크숍이 있었던 거예요. 2015년도 바로 요 기사에 그쵸? 요 기사에. 자, 그래서 요게 UX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8대 서비스라고 해서 그때 당시 주제였는데 데일리투데이라는 데서 이제 요 분이 다뤘던 건데 UX라는 것이 또 뭔지 우리가 좀 이런 것도 알 필요가 있죠.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 느끼는 건데 용어도 좀 알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특히 우리 여러분 이과 여러분 문과에 관련된 그 인문학에 관련된 용어들 많이 안 익숙하잖아요. 우리 서로 잘 알아야 융합도 가능하겠죠. 자, 요즘은 아는 게 힘이에요. 자, 먼저 SW 플러스 인문이라고 제가 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왼쪽에 보면 요런 게 이제 소프트웨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은 이미지예요. 컴퓨터에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랑 분야가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드웨어는 우리 진짜 컴퓨터 밑에 있는 그 기계에 관련된 전반적인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 소프트웨어는 그거를 갖다가 작동시켜서 뭔가 발생시켜내는 프로그램들 이렇게 소위 말하는 프로그램들이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인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면 여기에 이게 지금 어디냐면 명동이거든요. 자, 이렇게 명동의 한 모습인데 그 사람들의
인간의 일상 생활 인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상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문화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인문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보면 인류의 문화, 인물과 문물을 아울러 이루는 말. 여기 보면 인물도 있고 문물이 다 있죠. 그리고 인륜의 질서, 이런 게 바로 인문인 거예요. 자, 저도 이거를 좀 보면서 인문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확실하게 다 그냥 인문하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이제 소프트웨어와 인문에 관련된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거죠, 이제?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융합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뭐가 8대 서비스가 과연 UX 관점에서 되는지, UX도 궁금하지 않아요? 자, 이제 먼저 그럼 융합을 먼저 볼게요. 소프트웨어와 인문의 융합인데, 융합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섞는 거지만, 이게 섞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그 데피니션이 뭐가 되냐면요.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지거나 그렇게 만들거나 또는 그런 일이 융합인 거예요. 그러면 소프트웨어와 그 다음에 인문이 합해졌을 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지, 뭔가 하나가 이질적이어 보이고 뭐 하나가 더 도드라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심리적으로 둘 이상의 요소가 합쳐져서 하나의 통일된 감각을 일으키는 거. 정신분석에서는 생애 본능과 뭐 죽음의 블라블라 하는데 이것까지는 우리가 좀 어려운 것 같고, 아무튼 융합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두 개가 하나로 모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소프트웨어하고 인문하고 지금 융합을 많이 이제 그때부터 옛날부터 이루어져 왔는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2001년도에 미국에서 발표한 내용의 융합의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이 인문의 융합에 관련된 것들을 그때 이미 6개인가 발표한 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2015년도에 다시 한번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던 거를 이제 신문에서 다룬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융합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퓨전이에요, 여러분. 자, 혹시 퓨전 요리, 한식과 양식의 퓨전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퓨전은 그러니까 결국 뭐죠? 한식과 양식을 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 거이기도 하면서 두 개가 잘 융화가 돼서 이질적이지 않은 게 돼야지 이게 융합인데, 융합의 정확한 뜻을 영어로 얘기하면 퓨전이에요. 퓨전이란 단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지는 거. 그래서 이 융합이라는 의미로 화학에서 사용하는 말인데, 여러 가지의 개념을 합쳐서 한 가지의 개념으로 만드는 것을 또 융합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보면 뭐 칼럼 융합들, 우리가 굉장히 융합이란 말을 뭐라 그럴까, 심심지 않게 너무도 자주 남용해서 쓰고는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음악의 크로스오버라든가 콜라보레이션 같은 경우 작은 핵들을 합쳐서 더 큰 핵을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융합이 되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바로 뭐라고요? 퓨전이라고요. 퓨전하면, 근데 제가 이런 것보단 여러분, 우리 퓨전하면 저희 퓨전 요리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죠? 자, 이게 바로 융합은 퓨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 퓨전을 하셔야 되는 분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융합, 퓨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요. 자, 우리 그냥 차분차분하게 개념도 보고 그냥 여유 있게, 그쵸? 뭐 막 외워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좀 느긋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요건 뭐죠? 컬러의 융합이죠. 지금 색깔들이 막 융합이 돼서 뭔가 무지개 색깔 같은 느낌이 들고 있죠. 자, 그리고 요거는 뭐죠? 이게 지금 보면은 약간 뭐 핵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퓨전인 거죠. 자, 얘는 그야말로 이게 지금 무슨 발전인가 그 발전 기술이라서 나노 기술에 관련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이미지를. 그래서 여기서도 융합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 와플과 이 새우와 뭔가 크림 소스와 막 토마토 야채의 막 융합, 퓨전이네요. 그쵸? 자, 이렇게 융합은 제가 요거를 왜 했냐면, 다양한 곳에서 시도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가 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UX 관점에서의 8대 서비스라고 했는데, 자, UX라는 건 바로 뭐냐면요. 바로 사용자 경험이라고 제가 해놨죠? 자, 사용자 경험, 바로 유저 익스피리언스예요. 간단히 UX라고 하게 되는데,
사용자가 어떤 시스템, 제품, 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하면서 이렇게 느끼거나 자기가 또 생각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경험을 바로 UX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원래는 User Experience예요. 그래서 우리가 UX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UX라고 하면은 어떠한 것의 시스템, 저는 써보니까 구글 드라이브 너무 불편해요. 네이버 그도 불편해요. 그다음에 원드라이브도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드랍박스를 써요. 이렇게 제 자료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드랍박스를 써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사용한 것들을 갖다가 느끼고 경험하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UX가 되겠죠. 자, 이거는 단순히 기능이나 절차상의 만족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각을 가능한 모든 면에서, 자, 저는 이 말이 참 이게 위키백과에서 제가 출처를 가져온 거긴 하지만, 기능이나 절차니까 저는 드랍박스를 쓸 때 그 기능과 절차가 좀 수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드랍박스를 쓰게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 전반적인 지각 가능한 모든 면에서 사용자가 참여하고 사용하고 관철하고 상호 교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치 있는 경험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드랍박스를 쓸 때 저는 또 드랍박스의 그 깔끔한 배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의 비주얼적으로도 마음에 들거든요.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포함하는 그야말로 총체적 경험이 다 들어간 것이 바로 사용자 경험인 거죠. 어떤 한 개만 들어간 게 아니죠. 기능이라던가 절차 또는 방법 이런 것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 다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 바로 사용자 경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을 한번 볼게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자, 생각하는 시간. 생각. 자, UX, User Experience, 사용자 경험의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8대 서비스와 관련해서 5년이 지난 지금 2021년 8대 서비스 영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 8대 영역에 대해서 지금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자, 저기서 저는 한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들 한번 읽고 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었던 그 8대 서비스는 저한테는 사실 그렇게 공감적으로 다가오는 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의학적인 것들이 좀 많고 결국은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저분들이 해야 될 일인데 아직까지 제가 그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유저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이 아직 안 된 거죠. 단 이것이 실현됐을 때 제가 사용을 해보게 되면 저는 UX에 대한 총체적 경험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이 2015년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의 2021년도는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의견들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얘가 지금 생각해 보자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8대 서비스 첫 번째 거는 보면 shift wear라고 했는데 이 wear라는 건 뭐냐면요, 걸치는 거죠. 옷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얘는 뭐와 뭐를 합하냐면요, 지금 이렇게 앱이 있어요. 지금 핸드폰에 앱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신발이 있네요. 자, 지금 여기에 shift wear는 보면 모바일 앱하고 그리고 이렇게 신발을 연결해서 미디어로서의 발, 예방의학 이런 거를 이제 사용한다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경우는 제가 만약에 소비자가 되면, 제가 이제 만약에 사용자가 된다면, 저는 이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특정 부위를 선택하면 운동화에 전달돼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라고 했거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왜 꼭 운동화여야만 할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 구두를 많이 신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생각해보면 신발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확대가 된다면 모든 것에 어떤 부착되는 것에는 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개인정보 가능할까요, 여러분? 저 너무 멀리 갔나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자, 지금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글을 한번 올려주셔도 좋고요. 다음 주차부터는, 2주차부터는 제가 이 부분에서 이름을 명단할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라고 하면서 누구누구 이름을 부를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듣고, 내가 수업을 듣고 하신 분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보니까 페이스북의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예요. 자, 사실 뭐 이거 지금 너무 많죠, 이런 거. 그쵸? 자, 보면 이렇게 이제 지금 페이스북의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지금 보면 넷플릭스도 있고 너무너무 많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누가 지금 나를 보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메시지도 받을 수 있고 실시간으로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 대신 체류 시간이 증가되는 게 있대요.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능해지는 경우를 더 이제 높인다는 얘기가 되긴 하는데 결국 새로운 서비스 모델의 탄생을 가져온다고 하는 건데 과연 이게 지금 현재 서비스 모델들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 올 거라고 했는데 뭔가 이제 개발이 되겠죠? 그쵸?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과연 이제 어떤 새로운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능한지 그렇다 이렇게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요 여러분 서로 만나서 비즈니스 안 해도 돼요. 플랫폼 안에서 그냥 비즈니스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여러분들이 오히려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전공에서 과연 나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취업을 할 것이고 어떻게 또 내가 대처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감정 표현의 페이스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듀크 대학이라는 곳과 함께 이제 리서치 킷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행복하죠? 오, 놀란 듯한 별로 뭐 얘는 굉장히 행복하네요. 오,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감정 표현인데 지금 요거는 페이스북의 새로운 리액션 방법과 듀크 대학의 리서치 킷인데 페이스북의 뉴 리액션은 컨텐츠, 그러니까 선호 또는 즐겨찾기 이런 라이크에서의 감정 표현으로 이동을 하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성 표현이 총 6개 아이콘 도입으로 처리되기에 컨텍스트의 반영이 미흡한 라이크에서 다양한 욕구 유발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듀크 대학의 연구개발 앱이 자폐증 연구와 관련돼 있어서 카메라로 자폐증 아이들의 감정 표현을 잡아 말을 하지 않아도 얼굴 표정만으로도 감정 상태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시스템이 사용자의 얼굴 표정을 스크린해서 액션을 취하는 리액션 방식이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화면에서 이제 하게 되는 것들의 어떤 표정을 보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떤 그 기술이 이게 발달이 된다면 보고 저의 지금 무슨 생각으로 어떤 감정 표현이 나왔구나라는 것이 캐치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지금 보면은 뭐 자폐증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 개발인데 의학적으로도 필요하겠고요. 특히 이제 자폐증이라던가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잘 말하지 못하는 대상들은 데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캐치가 가능하겠죠. 이것도 사실은 생각해보면 어떤 모든 일반인들을 위해서 퍼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특정인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사실 근데 저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좀 뭐랄까 좀 생소했어요.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잡아내는 것이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굳이 필요할까? 근데 이제 자폐증 환자들이라던가 또는 뭐 말을 하지 잘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실험이 됐어. 그러니까 이게 발달이 된다면 그것도 또한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여기는 이제 오리건 헬스하고 이제 과학대학교가 이제 몰 메이퍼라고 하는 거를 이제 융합한 건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암연구소하고 제휴를 맺고 흑색종 검사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피부점의 모양이 바뀐다던가 색깔이 바뀌면 이렇게 흑색종의 징조가 있는 것으로 이제 간주해서 쉽게 말하면 요거를 융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몸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캐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인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융합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바로 이렇게 4번 같은 경우가 이제 8대 서비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사용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게 아무래도 우리가 병 같은 경우는 체크잉을 할 때도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앱을 통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좀 쉽고 그리고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자, 5번째는 존 홉킨스 의 애플워치인데요. 왜 애플워치냐면요. 애플워치 앱은 애플워치는 발작을 추적해서 간지를 관리할수록 도와준대요. 자, 생각해보면 4번과 지금 5번이 다 뭐예요? 건강에 관련된 거죠?
자, 그래서 손목의 가치가 이제 부각되면서 헬스케어 앱을 활용한 스마트워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또한 스마트워치 또 스마트폰의 연계 모델을 부각시킬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스마트폰하고 지금 저도 이 워치를 써보진 않았는데 워치랑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뭐 크게 아직까지 이 정도까지의 기능을 한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이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좀 더 라이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편리해지겠죠. 그러면 자, 여러분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UX의 관점에서 과연 이 부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아직 어리잖아요. 젊잖아요. 20대잖아요. 이게 꼭 굳이 건강에 관련된 걸로 해서 이게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공감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야후의 어카운트 키 인증 방식인데, 인증 방식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러한 인증 방식의 변화는 개인화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2015년도 얘기예요. 자, 매스미디어의 개인화가 아니라 나노미디어의 개인화로 접근하는 데 의미가 있고 추후 스마트폰이 아닌 웨어러블 미디어가 대체 가능할 전망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보면은 어카운트 키 인증 방식인데, 우리 얼마 전에 카톡 서비스에서 카톡 우리가 요즘 코비드 때문에 어딜 가든지 지금 인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인증 밑에 개인 번호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번호를 잘 알아뒀다가 어디 가서 내 전화번호를 쓰지 말고 그 번호를 쓰면 된다라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은 내 개인 번호를 뜨지 않고 이제 그렇게 그 특정 번호를 가지고 인증번호를 뜨니까 남들은 잘 모르는 건 거죠. 그게 일종의 요거에서 조금 더 그래도 나아간 거 아닌가 싶고, 그게 더 발달되면 지금 말하는 바로 요 여섯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의 어떤 인증 방식의 어떤 그런 좀 그 변화, 이런 게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자, 여러분들은 이런 거 오히려 뭐 저보다 더 잘 다루실 테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섯 번째까지 읽어보면서 과연 여러분들한테는 UX 관점에서 과연 어떻게 서비스가 변화가 됐을까? 융합을 했을 경우에 그런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일곱 번째는 스마트 배송 서비스인데요. 자, 지금 미국의 O2O 스마트 배송 서비스 10인데요. 자, 스마트폰 앱을 내려갖고 받고 보낸 물건 사진을 찍고, 그래서 보내는 곳과 받는 곳을 입력하면 배송기사가 와서 가져가는 건데, 이게 도어 투 도어 서비스 같은 건데, 그냥 이건 그역인 거죠. 제가 볼 때 이거는 이미 이제 뭐 거의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도어 투 도어 서비스에서 우리가 보낼 물건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뭐 뭡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보낸 물건 사진 찍고 보내는 곳과 받는 곳을 입력을 해놓으면 배송기사가 와서 가져가는 것, 이 정도는 이미 충분히 간 것 같은데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저기 주문하면 다음날, 그죠? 새벽 배송까지 있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요. 좋아요. 아주 이건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자, 그 다음 여덟 번째가 아마존하고 이제 리빙룸, 그 다음에 이제 룸 얼라이브인데, 이게 뭐냐면 아마존의 리빙룸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룸 얼라이브예요. 그러니까 집을 게임룸이나 쇼핑몰로 간주할 수 있도록 증강현실, 이렇게 증강현실을 주어서 하는 서비스를 넣는 건데, 집의 멘탈 모델을 바꾸는 서비스 모델로 결국 집이 쇼핑몰이 되고 최고의 체류 시간과 로열티를 확보할 가능성이 짙어진다라고 했는데요. 자, 요거는 저는 사실 굉장히 호감이 가는 내용이기도 하면서도 과연 이것이 가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집도 다양하거든요. 이렇게 좋은 집에 저 이렇게 좋은 집 안 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아닐까. 하지만 이제 여기 지금 그 신문기사 여기 마지막에 보면 최병일 교수님께서 사용자 경험이나 인문 융합 측면에서 따져볼 때 그 시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트렌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대요. 여러분, 트렌드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공감하는 것. 저는 이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주도하시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어떤 영역이 UX 관점에서 가장 공감이 되었는지 글도 한번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유도 적어주세요. 간단하게.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거기에 피드백을 주고 같이 의견을 주고받도록 해요. 네. 자,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멋진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융합도 해야 되고 또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내가 또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도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전공에 기반으로 했을 경우에 과연 이런 융합이라는 것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나갈 것인가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1주차는 우리가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났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